이어서 사교육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터치를 거의 많이 부담하는 누구였죠? 리베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터치를 하는 토스를 하는 세터에 대해서 영상을 봤었죠. 그래서 세터는 토스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블로킹, 그 다음에 이제 뭐 2단 공격 이런 것까지 잘하면은 대박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브까지 강력하다. 근데 보통은 세터가 서브가 강력하게 느는 선수는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베로는 리시브나 디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 다음에 각종 커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블로킹인데,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면 이제 토스를 이제 예를 들어서 리시브를 세터가 하게 될 때가 나와요. 그러면은 두 번째 토스를 딴 사람이 하면은, 리베로는 어차피 공격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수가 할 바에는 리베로가 띄워주는 게 좋죠. 그래야 옵션이 많기 때문에 리베로가 토스까지 잘한다 그러면은 대박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색깔 칠해놓은 게 뭐냐, 이런 능력치가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토스, 블로킹, 2단 공격, 서브. 그리고 리베로는 리시브나 디그, 그 다음에 커버하고 토스까지 잘하면 대박인 거죠. 그럼 이제 레프트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레프트는 요 세 명의 공격수 중에 그냥 레프트는 다 잘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굳이 따지자면 수비를 할 수 있는 리시브와 디그, 그 다음에 수비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블로킹도 있죠. 블로킹 이것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격도 이제 왼쪽이 기본이죠. 왼쪽 리시브가 잘 됐으면 왼쪽에서 C킥으로 때려야 돼요. C킥으로 왼쪽 C킥 혹은 뭐 오픈, 그 다음에 중앙 파이프, 이런 것들을 다 잘 해야 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다음에 뭐 전위에 있으면 보통 이제 왼쪽 C킥이나 시간차 공격도 들어갈 때가 있고요. 안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후위에 있으면 보통 이제 중앙 파이프, 중앙 후위 공격, 백어택 공격을 이제 중앙 파이프라고 하는데, 요 레프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김연경이랑 정광인인데,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어떤 그림이 많이 나오냐면, 본인이 첫 번째 터치하고 본인이 첫 번째 터치로 주고 돌아 들어오거나 아니면 중앙에서 공격하는 이런 모습의 선수가 많이 보인다. 그러면 그 선수는 레프트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공격은 기본이고, 이제 서브까지 보통. 그래서 뭐 토스하는 거 빼놓고는 다 잘해야 되는 게 이 레프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 팀의 에이스격인 선수가 많이 있는데요. 전광인 선수하고 김연경 선수 한번 영상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브, 서브도 잘 넣죠? 수비에서 봅시다. 리시브 돌아와서 공격까지. 그렇죠? 이 레프트가 어려운 게 이 수비 부담이 커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김효현 선수, 지금 이 영상 클립이지만 다 리시브, 그 다음에 돌아 들어와서 공격, 이 역할을 왼쪽 공격수가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의 사실 이제 비중이 엄청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리시브가 안 되면은 레프트로 대성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오른쪽 공격수로 가거나 다른 쪽 포지션을 많이 해야 돼요. 어이구. 지금도 보면은 토스가 안 좋았는데 이제 어우, 장난 아니죠? 그래서 배구계의 팔방미인은 누구냐? 그러면은 보통 팀의 왼쪽 주 공격수가 그 팀에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 다 잘하는 선수가 많습니다. 김연경 선수 같은 선수고, 지금 점프 뛰는 위치 보면은 거의 다 왼쪽에서 전위에서 점프해서 치는 걸 보게 됩니다. 후위에 있으면 저렇게 왼쪽에서 들어오지 않고
후위에서 때리고. 밀어넣기. 네, 좋습니다. 득점입니다. 선수도 공략하는 모습이거든요. 동점. 김연경 얘가 나갔어요. 세이나 조셉 서브에 섰고요. 왼쪽 김연경 페인트 네. 이번에 성공입니다. 그렇죠. 다시 김연경 제자리 점프 들어왔어요. 네. 자 왼쪽 그레이 예. 이 블로킹 유효. 수비됐어요. 자 보면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이재영 수비까지 포인트. 22 역전. 서브도 김연경 보겠습니다. 서브. 네, 서브 에이스까지. 매치 포인트. 네,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김연경 선수 워낙 유명한 선수라 배구 관심 없어도 김연경 선수 정도는 알 텐데 전광인 선수도 되게 좋은 레프트 공격수인데 선생님이 이제 실제로 배구장을 자주 가면은 전광인 선수가 사실은 후위에 있을 때 보면 리시브가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수비 성공률이 가장 높은 왼쪽 공격수가 전광인 선수였습니다. 3단 넘깁니다. 자, 신영석이 마치고요. 이승원은 역시나 전광인 가볍게 때립니다. 전광인 선수 참 현대캐피탈에 와서 네 번째 우승을 위해서 전광인 선수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챔프전에 처음 올라왔던 지금 전광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첫 경험. 예, 또 우승을 해야 되겠다는 집념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렇죠. 우연의 디그. 전광인 스파크. 다치아웃. 쓱 점 벌리는 전광인의 득점. 오른쪽 갑니다. 전광인 플러스 전광인 역전. 역전의 역전. 자, 이번도 리시브 안 돼요. 리시브 안 돼요. 나가케 백광현 리베로 챔프전에 와서 리시브 역도는 35%. 리시브가 부족합니다.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스파린의 서브 타임. 일단 하나 들어왔고요. 넘어왔어요. 됐어요. 넘어왔어요. 자, 어느 쪽으로 갈까요? 황승빈의 토스는 백에로 갑니다. 바운드 시켰습니다. 자, 뛰어넣고요. 전광인. 자, 수비가 됩니다. 자, 자,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곽승석. 일단 바운드 시켰습니다. 전광인 쪽으로 왼쪽에서 블록아웃. 1세트 전광인이 마침표 찍습니다. 이 세 번째 터치 스파이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공격수는 누구냐? 왼쪽 공격수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보통 전이 한 명, 후위 한 명, 두 명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백어택을 들어오든지 어쨌든 본인의 이 왼쪽 공격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많죠. 그래서 다 잘해야 된다. 위치적으로 센터 이 위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센터는 가운데서 브로킹과 이제 속공이라는 개념도 이제 배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모를 텐데 보통 이제 이 두 번째 터치를 토스를 올려줬다가 높이 떴다가 떨어지는 공을 스파이크를 때리는 게 일반적인데 속공은 뭐냐면은 공이 올라갈 때 공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바로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상대가 블로킹하는 타이밍 잡기 어렵겠죠? 그래서 센터는 잘 보면은 세터 옆에서 보통 뭐 2m 안쯤 안에서 다 뜹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속공을 하면 A킥이라고 하고 보통 그걸 이제 대략 뭐 1m 정도라고 봐요. 그렇게 하고 2m 정도에서 속공 떴을 때 걷다가 옆으로 쭉 밀어줘서 하는 속공을 뭐 비속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센터는 블로킹이랑 A킥, B킥 이렇게 속공 위주로 공격하는 사람,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 후위로 가면 보통 이제 백어택 라인 뒤에서 속공을 뜰 수가 없기 때문에 리베로랑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센터는 신영석 선수 메시지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신영석 선수의 세터 영상 브로킹 부분 이후에 밀어 블로커. 이렇게 이 가운데 브로킹을 항상 떠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상대 속공이 뜨면은 요 센터 블로커가 같이 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센터 싸움이 되게 이제 수싸움이 있고, 드디어 천안현대캐피탈도 한번 차단을 합니다. 리시브 전광인 성공 신영석. 다른 공격수는 공이 띄어진 거를 보고 스텝을 밟고 와서 뛰는데 이 가운데 공격수는 지금 세터하고 거의 마주보고 있죠. 거의 동시에 떠요. 동시에. 혹은 더 일찍 뜰 때도 있어요. 지금도 거의 지금 동시에 뜨죠. 그래서 낮게 올라갈 때 바로 빡 찍어버리는 거죠. 성공 신영석. 속공.
퀵 공격이라고 하는 킥어택. 어느 쪽으로 여기서 백어택 신영석의 브로킹으로 1세트를 끝내는 천안현대 캐피탈 올라갑니다. 가스파리니 깔아맞기 신영석 선수가 오늘 3개째 브로킹 정광일이 맞고요. 자, 또 맞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신영석이 처리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야, 참 이게 신영석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비드 브로커. 적공과 알맞기 또 신영석이에요. 비속공 맞죠. 진성태를 잡아냅니다. 박스으로 합니다. 박스에 스파이크 알맞기 또 한 번 신영석이에요. 자, 신영석이 벌써 5개째인데 옵니다. 비속공을 합니다. 다시 아웃. 신영석의 속공. 가스파리니 후행격 깔아맞기 당합니다. 가스파리니가 마침표를 찍어주지 못합니다. 정광현 리시브 속공으로 갑니다. 다치 아웃. 이거죠. 속공까지. 이렇게 길게 공을 때려주기 때문에 지금 수비가 돼도 예, 다 뒤로 맞고 튀어나가는 상황이 나오고요. 예. 정광현 리시브 이승환의 선택은 속공으로 깨끗합니다. 센터는 여기까지 하고, 센터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 2가지는 뭐다? 우선 이제 중앙 높이 싸움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블로킹과 속공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브까지 잘하면은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보통 이 오른쪽 공격수들은 수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떨어져요. 수비는 그래서 용병을 많이 놓고요. 보통 이제 보면은 후위에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서브를 받을 때 아예 아웃라인 밖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돌아와서 공격을 해야 되고, 왼쪽 공격수는 둘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받으면 다른 한 명이 공격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른쪽 공격수는 한 명이다 보기 때문에 오른쪽 공격수가 리시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 옵션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엄청 쉬워져요. 그래서 오른쪽 공격수한테 목적타로 서브를 넣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피해 있죠. 이렇게 겹쳐서 리베로 옆에 서 있다거나 이래가지고 거의 이제 리시브나 디그를 안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C킥, 오른쪽 백어택, 후위 공격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서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영상 보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또 줄 곳이 많아져요. 이승원도 편해지는 겁니다. 그럼요. 됐어요. 시간 차로 갑니다. 다치아웃. 오, 살려냈어요. 문성민. 대단합니다. 자, 오재정부터 시작. 넘어요. 길어요. 밀어넣기. 그러니까 선수들이 볼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런 뭐 방금은 포지션에 상관없는 게임인데, 이렇게 뒤로 갔을 때 이렇게 넘어와서 쳐도 상관없는데, 요 안테나 바깥쪽으로 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 박시봉의 서브였고요. 지금 이제 이 오른쪽 공격수로서 백어택 하고 있네요. 뒤쪽으로 문성민의 후위 공격. 뒤쪽 공격은 문성민이 최고입니다. 중앙 그리고 오른쪽까지. 여기도 보면은 지금 후위, 지금 1번 위치에 있을 때 문성민은 아예 어떻게 돼 있어요? 서브 하는데 이쪽에 빠져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리시브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이쪽 선수들이 부담을 해주고, 가운데 오는 거의 리베로가 다 잡아준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고요. 후위 뭐 이쪽에 있다 그래도 서브 넣을 때 이렇게 돌아와서 공격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강시봉의 서브였고요. 뒤쪽으로 문성민의 후위 공격. 뒤쪽 공격은 문성민이 최고입니다. 중앙 그리고 오른쪽까지 자유자재로 지금 다니는데, 이 박철우 선수가 오른쪽 공격수로 또 좋은 장점은 이제 왼손잡이라는 건데, 오른쪽 공격을 할 때는 왼손잡이가 치기 편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공격할 때, 왼쪽에서 공격할 때는 이제 오른손 공격수가 공을 맞추기에 타점이나 각도나 이게 좋습니다. 박철우 파다리의 서브가 한 개로 끝. 김영진 세터. 그리고 박철우 첫 동점 1세트. 박철우 손끝에서 동점을 만듭니다. 이완중 어디로? 문성민에게 자 동점 기회 삼성화재. 송이스에 걸렸고 박철우가 쳐내기. 박철우 동점. 자, 네. 자 이거는 이거 따내는군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박철우 선수가 확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삼성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네요. 그렇죠. 3인 블로킹을 박철우가 뚫어냅니다. 허수 범실 없이 박철우한테 가죠. 박철우 안쪽. 엎치락 뒤치락 4세트. 강한 서브가 박철우. 그렇죠. 서브 득점. 자, 19득점.
이 라이트 공격수는 수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죠. 왜? 아까 얘기했듯이 팀의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리시브를 하게 됐을 때 공격으로 가담하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비 부담을 덜 주는데, 이제 토종 오른쪽 공격수가 용병들이 보통 오른쪽 공격수이기 때문에 공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대전 가다 보면은 박주로 선수가 이제 센터로 나오거나 뭐 레프트로 나오거나 이럴 때 있는데, 본인의 주 포지션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선수여도 100%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늘은 이렇게 포지션 5개에 대해서 오늘은 해봤고요. 그래서 3교시, 4교시. 그래서 그 로테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고, 수요일 날 또 1시간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언더토스하고 오버토스 기본적인 것만 좀 배우고, 그 이후에 뭐 서브 넣는 거, 이게 좀 잘 되면은 이제 스파이크 넣는 것까지 배워서 연습을 하면은 공격 배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포지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공격을 잘해 하면은 공격수로 하고, 높이가 좋다면 블로킹 많이 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서브나 뭐 토스가 좋다 하면은 뭐 또 자신의 장점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로테이션을 이해하고 5개 포지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확 와닿진 않을지라도 이 영상을 보면서 감을 좀 잡고 선생님이랑 직접 수업할 때 이제 리그전도 1학기 때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2학기 때 할 텐데, 그때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